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합니다. 이럴 때 어떤 블라인드 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야 되는지. 먼저 종목 블라인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이 종목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섹터인가요? 네,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네. 반도체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앞선 코너에서도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봐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섹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맞아요. 하죠. 일단은 보통 HBM 관련주나 레거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반도체 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만 보더라도 뭐 하이닉스 굉장히 움직임 좋았죠. 네. 그럼 HBM 반도체가 움직이면 뒤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보통은 유리 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이런 식으로 섹터 순환매가 형성되게 되거든요. 오늘 SK 쪽 그러니까 HBM 반도체의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한다면 유리 기판이라던가 액침 냉각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종목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KN솔. 여기 이 종목도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KN솔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이제 뭐 변동이 없이 그냥 회복을 좀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KN솔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시총 대비해서 매출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맞아요.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팔방민의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앞서서 소재민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액침 냉각 우리가 이제 스페인의 이제 1위 기업인 서브머와의 또 협력 관계가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당선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각종 서버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고정비가 좀 많이 들었고 여전히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해서 지금 연구비가 좀 들다 보니까 뭐 사실 전년 대비해서는 좀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 비중이 그래도 3분의 2 가량을 미국 그리고 이제 독일 등지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안정화에 대해서 이제 추진력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벨트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 구상을 한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클린룸 그리고 이제 드라이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좀 더 한 발 더 나가 본다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CDMO 쪽의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제약바이오 쪽의 GMP 클린룸 시장도 지금 계속 나가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지금 협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이 KN솔의 주가 회복은 뭐 자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동안 거래가 좀 많이 적었던 탓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14,400원대 돌파를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KN솔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됐다.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이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로봇과 반도체 겹테마입니다. 로봇 반도체 둘 다 되는 거면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사실. 네. 큰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그럼 바로 종목에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제가 뭐 바로 맞추면 또 예의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몇 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이랑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반도체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암 그러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가져오신 종목의 특성상 이번에 한번 단기 반도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써주고 계십니다. 과연 맞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네, 고영. 아무래도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현재. 그렇죠. 연초에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확실히 모멘텀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하나는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힘이 좋은데 네. 그쪽 하나가 휘청거렸을 때 좀 같이 묶여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최대한 뭐 크게는 안 올라가더라도 음. 좀 안정성 있는 겹테마 종목을 선호를 합니다. 음. 자, 고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 연초에 그 뇌수술 의료 로봇이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거래량 없이 로봇 관련주들이 연초 대비 좀 무너지면서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무너졌죠. 자, 그런데 원래 고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 납도포 검사 장비, 3D 납도포 검사 장비로서 그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에 납이 제대로 도포가 됐는지 확인하는 반도체 장비 검사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로는 HBM 관련주든 혹은 레거시 반도체든 다양한 반도체 섹터의 검사 장비로서 묶여서 반도체 관련주로 일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 또한 전년도 4분기부터 해서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을 묶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 하반기부터 이번에 뇌수술 로봇이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올 하반기부터 미국 대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 그런 반도체가 주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중심을 잡거나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주가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들이 만약에 따로 움직인다? 그럼 자연스럽게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있거든요. 그럼 로봇이라는 섹터 또한 시장의 관심을 받아서 움직일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로봇 그리고 두 가지 섹터를 다 가지고 있고 실적 또한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뒤에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을 봤을 때 뭐 거래량이 뭐 윗꼬리를 크게 다는 음봉이라던가 장대 음봉을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꽉 찬 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계속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거래량 실린 상승,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원래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이 조정이 거래량 없이 나왔고 이 절반 지지 61선 딛고 반등을 한다. 그랬을 땐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매수 단가는 현가부터 한 60일 정도 선까지 뭐 접근하시면은 15,3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이 종목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눌릴 수 있으니까 15,300원 정도 염두하시면서 분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이었던 18,000원짜리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정고점 자리인 21,000원까지도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봉상 지금 분봉 차트에서 봤을 때 분봉에서 480선, 지금까지 항상 분봉상 480선을 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자리는 현가 기준 한 14,000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했다는 건 사실 이 종목의 문제라기보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14,000원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는 비중을 줄이고 아래에서 재공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올 하반기에 꽤나 좀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고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블라인드까지 다 봤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 뷰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블라인드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명심보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 사자성어다. 이 사자성어. 오늘은 뭘로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토사구팽. 오늘은 난이도가 그래도 좀 쉬운 걸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거 의미를 보면은 뭔가 좀 의리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오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정치 인사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정책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이제 수장이 그동안 비어 있었죠. 무려 171일 동안 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한번 일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좀 말씀드린다고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외인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를 했던 거는 너무 자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선 이전에 수립했던 전략과 목표가들이 지금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빠르게 나온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때는 한번 차익 실현을 과감하게 실현하셔서 다음 먹거리들을 준비할 수 있는 조정의 기회를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사구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 얘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수익률 극대화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것이다. 이건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네, 정권 수혜 섹터.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오늘 앞선 방송에서도 계속 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정권, 이번 신정부에서는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 이게 궁금한 건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굵직한 대선이라던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치 테마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 관련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 정권 관련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보통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인물 관련주 쪽은 큰 제로소멸로 크게 빠지고 사실 반등의 기미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선 전에 많이 오르지 대선이 정작 끝나고 나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이 정권이 뭐 정책이랑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일자리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저출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결국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나거나 뭔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시장에 관심을 못하고 제로소멸로 무너졌다가 추후에 그런 정책이 등장할 때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권 수혜주에 대한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가장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대선 전부터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보다는 아직 안 움직인 친환경 에너지 섹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수소 섹터가 대표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수소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까지 수소 에너지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원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수소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북 관련주 이쪽도 정권의 대표적인 수익 섹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이런 식으로 정권 수혜주, 정책주나 정치 인물보다는 수혜주를 보시고 그리고 메인 섹터,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쪽을 메인으로 잡고 투자를 하시면 놓침없이 좀 큰 수익 이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지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블라인드 뷰에서는 한번 이 시장에 대한 블라인드도 같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김덕호 대표님, 일단 오늘 증시 진짜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사실. 코스피가 이제 2,770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코스닥도 750선 넘어섰습니다. 사실 750은 소재민 대표가 누누이 얘기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오늘 오르는 흐름으로 봤을 때 허니문 랠리 기대감 이거 좀 지속될까? 연속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생각 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연속성은 좀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뛰어오를까라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그건 오늘까지 라고 봅니다. 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가 된 이후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 무려 171일 동안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행정부 수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 진행도 굉장히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제 교체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나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관세 문제도 이제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일단 이 수습이 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는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이 되려면은 본격적인 정책 발의가 완벽하게 통과됐을 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여전히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뭐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뭐 KN소를 비롯해서 그렇죠. 반도체 그리고 AI 섹터는 충분히 볼만하다. 다만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대비했을 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드렸던 전략처럼 단기 반등이 났을 때 좀 손실폭을 좁히셨다가 다시 이제 조정 장세 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일진일퇴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장 공백기 수습 오늘 하루 만에 되진 않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와 비롯해서 일단 AI 반도체 성장 동력이 어차피 확보가 되는지 하이닉스를 필두한 반도체를 위주로 보자. 그리고 오늘 아까 종목 블라인드에서 KN솔까지 함께 김덕호 대표는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소재민 대표와 함께 허니문 랠리 그리고 종목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제 750포인트 누누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750에
딱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고 지금 시장에 눌릴 만한 포인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따른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겠죠. 오늘 750포인트 돌파를 했고 일단 안착까지는 하루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오늘 사실 갭상승을 나온 게 좀 찝찝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740포인트 정도까지 단기 조정을 주고 다시 75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코스피의 상승폭보다 코스닥의 기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때도 말했지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계류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움직임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요. 또 조정을 주더라도 사실 막 랠리가 끝나는 조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자체는 꾸준하게 갱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눌림마다 여러분들이 겁먹고 이제 랠리 끝났나? 다시 눌리나? 이런 생각보다는 상승 추세의 저점을 만나기 위한 상승 추세선 하단을 만나기 위한 조정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막 무리해서 막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이 만약에 740 찍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상승폭이 좋을 수 있어서 코스닥 쪽의 2차 전지 쪽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래도 결국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가고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든다면 삼성전자 이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3천 가는 게 쉬울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 일부 의견은 3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그걸 중심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것들과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또 이제 새 정부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시장에 대한 허니문 랠리 기대감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이제 주로 섹터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